이번엔 보건복지부로 가보겠습니다. 1일 상황 브리핑입니다. 중에는 한 건의 사망 사례가 있습니다. 사망자는 그 세 번째 확진자로 기저질환으로 중증의 당관환 등으로 입원 치료 중에 최초 확진자로서 접촉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현재 나머지 그 환자분들 중에는 그 상당히 안정화되어서 이 중에는 퇴원 준비도 돼 있고 인공호흡기를 지금 막 제거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1번의 경우도 초발 환자, 지금 환자 상태가 안정돼 있고 현재 인공호흡기를 부착 중에 있으나 인공호흡기도 곧 뛰고 아마 자가호흡이 지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호전되고 있습니다. 2번은 원래부터 안정돼서 퇴원 준비 지금 하고 있고 4번, 5번, 7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번, 2번, 4번, 5번, 7번 이렇게 5분은 상황이 안정되어서 지금 개중에 그 퇴원 준비는 거듭 말씀드린 2번, 5번, 7번 그리고 1번하고 4번의 경우에도 지금 인공호흡기 또는 산소 마스크를 제거하고 자가호흡으로 될 정도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환자 중에서 현재 그 불안정한 상황을 보이고 있는 환자는 33번이 되겠습니다. 다만 상황은 언제든지 또 그 워낙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인 경우도 많고 해서 환자 상황은 그때그때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5건의 확진자 중에서 그 세 명의 환자는 그 B 의료기관에서 각각 그 9번 또 14번 확진자 등과 독일 병동에 입원한 환자들로 발열 등의 증상이 있어서 유전자 검사에서 최종 양성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2명은 그 16번 확진자와 F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병실에 입원했던 환자가 1명 있고 또 14번 확진자가 입원 중인 D 의료기관에 응급실을 방문했던 자가 메르스 검사 결과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그 이로써 확진자는 41건이 되었으며 격리자는 전체 1,820건의 격리자가 되겠습니다. 격리자와는 별도로 이제 해제 건수도 세 자리 숫자가 되어서 해제 숫자가 221건의 격리 해제 건수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환자 발생 현황은 그렇고 이 중에서 특히 그 아까 이제 어제부터 계속 그 지적이 있으셨던 35번 사례와 관련해서 35번의 사례가 경과를 좀 보게 되면은 35번 사례가 그 중앙역학조사팀이 이제 D 의료기관에서 초발 환자의 병원 내원 시에 접촉자 관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규 의심 환자였던 14번이 그 응급실에 내원했던 사실을 확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5월 29일이 되겠습니다. 그 35번 사례는 증상이 최초로 나타난 것이 언제냐? 인터뷰를 해서 확인한 결과 이 35번 사례의 경우는 평상시에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기 때문에 그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인한 증상과 또 그 메르스로 의심할 수 있는 증상에 약간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정확하게는 지금 5월 31일 날 그 본인이 얘기하는 것은 5월 31일 날 이제 초발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평소에 알레르기성 비염 등의 증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5월 29일 그리고 5월 30일은 각각 그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의 어떤 증상으로 본인이 파악을 하고 5월 31일은 조금 증상이 다른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 일단 우리 역학조사 과정에서는 뭐 5월 31일뿐만 아니라 5월 29, 또 5월 30일의 증상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해서 그 5월 29일 날 부터 일단 이제 확인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그 5월 30일 이어서 그 박영준 연구관이 이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5월 29일 또 5월 30일 그다음에 5월 31일 각각 그 노출 경로를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 이제 5월 29, 30일, 31일에 거쳐서 그 다중 접촉이 됐거나 또는 그런 경우도 추적 조사를 하는데 일단 밀접 접촉자와 관련해서는 그 동기관에서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 49명하고 밀접 접촉자입니다. 일자별 이제 증상 확인을 쭉 확인한 다음에 밀접 접촉자 중에는 동일 기관에서 근무한 사람들 결국 쉽게 말씀드려서 의료진이 49명 그리고 가족이 3명이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일자별로 증상이나 활동력을 파악한 후에 밀접 접촉자 격리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 31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날 검사 결과의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6월 2일 날그 서울대 병원으로 일단 이송을 해서 서울대 병원에 이제 격리 입원을 시킨 조치가 취해졌고 다만 그 저희가 이 양성 과정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그 이것을 6월 1일 날 검사 결과가 이제 6월 2일 날 나왔기 때문에 정상적으로라면은 6월 2일 날 이제 발표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단 조치는 취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상황상 이거는 조금 재검사가 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한 번 더 검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일단 외부 발표는 하지 않은 채 환자를 입원 격리를 양성자에 준해서 취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재검을 하는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일단 이 부분은 6월 3일에 재검 없이 양성자로 확인을 하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하에 최종적으로는 6월 4일 날 발표를 양성자로서 발표를 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뭐 검사 과정에서 요건은 뭐 재검을 했다든지 또는 중복해서 검사를 했다든지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절대 아니고 이 경우는 양성자에 준해서 이미 6월 2일 날 조치는 취해진 상태에서 한 번 더 재검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으나 결국은 그럴 필요가 없겠다고 확인을 하고 6월 4일 날 발표를 하게 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35번 사례와 관련해서는 이런 그 경과를 쭉 지나오게 되었습니다. 35번은 사실은 16번 환자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16번 환자는 그 평택 성모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환자가 외부로 이동이 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을 한 군데 거치고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또 다시 다른 도시의 터미널에 도착을 해서 몸이 아픈 상황에서 구급차를 이용해서 D 의료기관으로 이동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터미널과 터미널 사이에 일단은 그 대중교통으로 이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 당시에는 대중교통의 이동 과정에서 밀접한 노출에 대한 위험도를 좀 낮게 판단을 한 상황이었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이 부분도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일정이나 시점을 고지를 해서 이때 같이 노출됐던 분들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한번 찾아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고 김성순 과장께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Q&A 때 또 질문에 대해서 자세히 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순 과장께서 좀 실험 실적 진단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예. 그리고 확진은 이제 6월 2일 새벽이고 지금 말씀드린 그 사안이 이제 16번이 아니고 14번. 그러니까 저 이동한 경우 그 터미널과 터미널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그 번호는 14번이 되겠습니다. 예, 김성준 과장 설명 듣고 또 Q&A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립보건연구원 호흡기 바이러스 과장 김성순입니다. 지금 그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메르스 확진 검사를 맡고 있고요. 기자님들이 궁금해하신다고 해서 일단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잠깐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지금 그 메르스 실험실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검체가 오면 핵산을 분리하고 그 다음에 메르스의 특이적인 유전자 이진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과정이 시도보건환경연구원과 아마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검체가 이송되어서 그 다음에 저희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다시 한번 이진과 확진으로 쓰는 ORF 원웨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RDRP 진단하고 엔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WHO에서 이러한 알고리즘을 내려줬고요. 그다음에 지금 진단하는 타겟 부위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RDRP나 이런 지금 아까 말씀하신 UP 이진이 굉장히 검출도 좋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크리닝으로 쓰라고 돼 있고 선별로 그다음 나머지 타겟에 대해서 컨펌을 하라라고 하고 필요할 때는 이 타겟진에 대해서 시퀀싱까지 하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어렵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못 따라갑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설명을 해주셔야지. 예. 처음부터 이 검체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좀 예. 모르시는 분들이. 그래서 지금 천천히 죄송합니다. 쉽게 설명해. 그래서 검체가 처음에 접수가 되면 그다음에 검체는 주로 호흡기 검체를 사용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하기도 객담 같은 하기도 검체가 더 우선시되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면은 비인후 그런 흡입물이나 이런 게 상기도 검체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검체가 보건복지부 1일 브리핑입니다.